아비투스 제7장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계급 의식이 강한 영국에서는 언어 아비투스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였고 지금도 그렇다. 많은 곳에서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드러낸다.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바실 번스타인은 자기 이름을 딴 번스타인 가수를 주장했는데 중산층과 상류층은 두 가지 언어 코드, 즉 한정어와 정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하류층은 주로 한정어만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 두 가지 언어 모두의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아주 까다로운 형식 혹은 직설적 형식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언어학자 안나 마리아가 이것을 집중 연구했는데 상류층의 언어가 더 아름답거나 풍성하지 않고 하류층의 언어가 더 상스럽고 허술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류층의 언어가 더 고상하게 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여기서 잠깐 정밀어와 한정어를 정의하고 넘어가겠다. 정밀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정제된 표현 방식은 수사학적 우월성의 표시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정어는 간단하고 빠르게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 한정어는 타고난 재치의 언어이고 더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천박함과 실수로 변질되기도 쉽다. 한정어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비사교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비투스에 도움이 된다. 첫째, 웅얼거리는 발음.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용 전달도 어려우며 수고 없이 뒤죽박죽 쏟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줄임말. 정밀어 사용자는 줄임말을 못 배운 사람들이 저속한 언어로 여긴다. 그러므로 원래 단어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세 번째, 모호한 지칭. 그런 부류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마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호한 지시대명사는 이해를 어렵게 하고 화자의 무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정밀어 사용자는 문장의 주어가 맥락상 명확하더라도 누가 말했는지 혹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명시적으로 지칭한다. 네 번째, 부족하거나 진부한 형용사 사용. 세심한 묘사 없이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매우 재밌거나 아주 지루하다. 반면 정밀어에는 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풍부하다. 다섯 번째, 비하용어 남용. 땡중, 빨갱이, 여편네, 뚱땡이, 난쟁이 등등. 일곱 번째, 관용된 관용 표현.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야밤도주, 임기응변, 포복졸도. 약간의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여덟 번째, 길고 장황한 설명. 한정어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반복이 많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정밀어 사용자는 본질적인 내용만 다루고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사건을 전달하며 듣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관심 영역을 고려한다. 아홉 번째, 문법적 오류.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친다가 아닌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리킨다. 두 색상이 다르다가 아닌 두 색상이 틀리다. 주권자로서 요구하건대라고 해야 되는데 주권자로서 요구하건대라고 쓴다. 평소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한정어의 몇몇 요소는 단 한 번 사용으로도 지위를 낮춘다. 어휘는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한다. 말을 가려서 한다는 관용적 표현은 언어 사용에서 사회적 지위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브루디웨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언어다. 언어라는 맥락에서 일반 대중이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과 상류층의 고도로 검열된 언어가 대조된다. 영국 상류층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벌써 사회적 지위가 드러난다. 지위가 높을수록 어휘를 엄선해서 쓰고 특히 같은 계급 간에는 더욱 정교한 언어를 쓴다. 그러므로 언어는 내용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부와 지위 그리고 권력을 표시한다. 그러나 침착하고 여유로운 언어 아비투스는 훈련할 수 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기, 천천히 말하기, 신중하게 발음하기. 이러한 방법만 터득하면 모든 대화에 명료함과 힘이 생긴다.
그것을 위한 공간만 계속해서 확보하면 된다. 당신의 언어 아비투스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정밀어는 항상 명확히 구별되게 표현한다. 정밀에서는 특히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명료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둘째, 사적인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힌다. 셋째,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혹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표현들과 미사역으로 쓰지 않는다. 넷째, 외래어 남용을 자제한다. 지나친 외래어는 존경심보다 거부감을 일으킨다. 둘, 과도한 정확성에 주의하라. 언어 아비투스를 갑자기 완전히 바꾸면 어색해 보일 위험이 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표현을 다듬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감정적 흥분 상태일 때 주의해야 한다. 화가 나면 옛날 언어 습관이 쉽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셋, 초연함은 자신감의 우아한 표현 방식이다. 오늘날에도 삼가는 태도가 고상함을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을 넉넉히 갖고 대답하라. 의식적으로 어휘를 선별하라. 차분한 목소리로 평소보다 약간 천천히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숙고할 시간을 벌 뿐 아니라 더 자신감 있고 통제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신의 지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급하지도 않고 억지로 장면을 연출할 필요도 없다. 넷,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찾아라.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조종하는지 의식하라.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내라. 당신은 대단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뭐뭐하다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당신이 뭐뭐하면서 존경합니다.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칭찬하라. 최정상 리그에 있는 사람은 푼돈으로 갚지 않는다. 다섯, 최정상 리그에서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신입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암묵적 규칙이다. 상류층은 어떤 다툼에서든 합의가 권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중산층의 실력자는 주로 성과, 효능, 전문 역량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최정상 리그에서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구성력, 영향력, 비전 실현, 소통 없이는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데려와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전문 주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힘거리기도 분명 동반한다. 무엇으로 소통하느냐는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달렸다. 내용을 중시하는가, 사람들을 이끄는가, 진로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가. 7. 자기 자신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되 절대로 우쭐대지 마라. 자화자찬과 자랑은 특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유익하지 않다. 최고의 인물이 어째서 제 손으로 북을 울리는지 의아함만 남는다.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의 공덕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사회자본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